갑시다. 자, 3강, 아니, 1강의 10번이고요. 네, 피타고라스 학파의 여성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맨 마지막 문장, 원래 빈칸이 여기였고, 마지막 문장에 좀 요 표현이 좀 중요한데, 자, 여기서 보시면, 에시메트리가 비대칭성, 불균형 이 말인데, 비대칭 불균형인데 조화로운 비대칭 불균형이래. 이게 뭔 소리야? 네, 요것이 의미하는 의미를 잡으시는 게 이 지문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비대칭성 불균형이라는 얘기는 뭐 아닌데 조화로운 비대칭성이라는 건 뭐야? 모순이 됐는데 나름 뭔가 맞춰보려고는 했고 모순이란 얘기니까 뭔가 말이 안 되는 거를 조율해 보려고는 했다. 개선의 여지는 있으나 여전히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가봅시다. It was rare. 그것은 좀 드물지만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시 대명사니까 뒷문장 나와야 있고 뒤에서 it을 잡으셔야 하고요. 어쨌든 여기서 드물다라는 표현은 좀 중요해요. 내용상. 그게 뭐가 드문데요? 이 입장이요. 몇몇 고대의 철학자들은 took exception to the view. 그 다음의 관점에 대해 예외를 두었죠. 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뭐뭇에 대한 예외를 두다. 라는 표현이 뭐뭇에 맞서다, 반대하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표현이 나오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자료에 그 동의 뉴이어가 나와 있긴 할 텐데요. 시제 살려서 쓸게요. object to 하면 뭐뭇에 반대하다인 거고 그 다음에 disagree 하면 뭐뭇에 동의하지 않다 라는 의미로 얘는 with를 씁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 조금 그 반대를 했죠. 근데 이런 관점에 반대하는 것 자체가 드물기는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관점이 뭔지를 우리한테 소개해 줘야 되는데 당연히 이 대은 동격일 가능성이 높겠죠. 뭐 어떤 관점이냐면 여성이 were complete subordinate. 여성은 완전히 하급자야 라는 관점입니다. 문장 완전한 거 보이시죠? 부어까지. 자, subordinate 하면 부하 직원이란 뜻이고 여기서 하급자, 여기서는 inferior, 열등하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관점에 반대했대요. 같은 의미로 쓴 건 아닌데. 자, 그럼 그 당시 주류는 뭐라는 거야? 여성은 하급 동물이야. 라는 거였겠지. 그래서 여기서 subordinate, 여성을 하급자로 봤다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의 주류적인 입장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드물지만 이것에 반대하는 고대 철학자들이 있었대. 대단하죠? 자, 약 기원전 532년 크로톤에서는 굉장히 아름답고 번창한 해변가 도시가 있었어요. 자, 로케이트는 뭐뭇을 위치시키다라는 뜻이어서 목적어가 필요한데 없으니까 동사 아니고 과거 분사. 근데 그게 어디에 위치해 있었냐면요. 이탈리아 남부의 발가락에 위치해 있었대요. 자, 이탈리아 남부 발가락이 뭐지? 자, 이탈리아가 어떻게 생겼지? 혹시 들어봤어요? 지중해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뭐 돼 있어서 이게 부추 모양으로 생겼다. 라고 하죠. 그럼 여기 이탈리아 남부의 발가락이니까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추 모양의 이탈리아 지도에서 이제 표현한 거고 그냥 이탈리아 남부 끝에 위치한 해변가 도시네요. 그렇죠.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라고 그냥 요 크로톤이라는 도시를 소개한 거고 이 곳에서 피타고라스가 여기가 주어 동사예요. 한 학파를 설립을 했는데 그 철학 학파를 설립했어요. 피타고라스는 누구지? 또 이게요, 그치? 여러분 철학자로 알고 있어요? 그치요. 네,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는데 철학 학파를 만들었대. 자, 근데 그 철학 학파는요, devote to mathematical and theological insight라고 돼 있네요. 철학 학파를 만들어서 수학적, 신학적 통찰력에 헌신한
그래서 이 학파를 만들어서 수학과 신학을 발전시켰대요. 자, 이런 학파를 설립했죠. 그리고 나서 여성들이 were allowed to라고 나오는데 모형식 수동태로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teach 병렬까지. 여성들은 마땅히는 없어. 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 허락되어졌습니다. 즉, 이 학파에는 여성이 다녔고 여성이 가르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천에도 옮겼다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이 피타고라스 학파의 대단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요 맞서 싸웠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피타고라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postulate that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postulate는 뭐뭐라고 상정하다, 즉 뭐뭐라고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명사절 that 오고 있고요. 여성들이 남성의 지적 능력과 동등하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저기서 subordinate, 하급자 또는 열등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지적 능력이 동일합니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고 대댓 이렇게 병렬되고 있고요. 또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the two, 그 둘, 즉 남성들과 여성들 그 두 집단이 were capable of friendship, 우정을 쌓을 수도 있어. 아니 갑자기 자, 우리 보통 부하가 상급자랑 친구 먹을 수 있어? 아니 여기서 감히. 근데 여기서 여성이 하급자잖아. 그러니까 여성이 남자랑 친구 될 수 있어? 아니 감히. 이렇게 됐던 건데, 이 둘은 지적으로 동질하고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동급자야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정을 나눌 수 있다가 이 부분에서 대두되는 형태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같이 수학을 다루고 신학을 연구하는 동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급자에서 반대말로 여기서 맥락적으로 보자면 누가 될 수 있지? 동료가 영어로 뭐죠? 컴퍼니라고 써도 되고, 컴퍼니언 하면은 동료?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급자의 반대말로 우정을 나누다 해서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느낌이 좀 쎄해지지. 자,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 여성을 하급자라고 생각했던 것에 반대해 여성을 동등한 인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equals를 동급자 뭐라고 표현했니? 동급생원 학력 같은 거잖아. 잠깐 여기서 equals가 이렇게 등감을 같은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이게 평등한 존재?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뭔가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죠. From what remains of their writing today. 오늘날 그들이 남겨놓은 것으로 따져서,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글이라든가 이런 그들이 실제로 남겨놓은 글이겠죠. 이런 것으로부터 그 근거에서 봤을 때란 뜻이고, 지금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긴 문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what remains of their writings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 remains가 이제 헷갈리게 나올 수 있는데, 남겨놓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과거에 그들이 한 거고, 오늘날 그들의 글 중에 남아있는 것으로 살펴볼 때 이런 식으로 좀 보셔야 해서 그냥 그들의 글 중에 남아있는 것, 그냥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오늘날 기준으로 존재하다라는 의미, 뭐라고 되지? 그들의 서적이 살아남아 있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어 없어요. 자, 그래서 저기 과거로 쓰지 않게 주의. 그래서 그냥 여기다 맞추자. 그들의 오늘날 현존하는 서적, 그들의 글에 비춰봤을 때 it seems that인 거죠. 대생략됐고요. 이 글을 살펴봤을 때 글로 남은 것만 보자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물론 약간 그런 거 있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어쨌든 뭔가 되게 혁신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말로는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글은 증거가 남잖아. 그러니까 글에는 분명하게 쓰지 않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상 건장한 여성 평등에 대해서 아주 좀 혁신적이고 그런 수준에서 입장이 있을 수 있으나 글에는 안 썼을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그냥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요, didn't want to shake things up too much. 자, 뭔가 그들은요, 상황을요, 그때 당시 상황은 그 여성에 대한 생각이었겠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흔들리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혼란과 동요를 가져오는 걸 원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럼 학교에 여성들이 오고 우정도 싸우면서 자기들끼리 그 어떤 학문에 대해서 막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막 그래. 쟤 여자들이랑 어울려 쟤네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는 거는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 그 평등한 존재로 보는 것에서의 어떤 한계와 약점이 좀 나오기는 하겠죠. 그래서 문장이 여기서부터 전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너무 많은 변화나 혁신 같은 것들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근본적인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고 할까요? 을 뭐 도모하거나 말이 너무 하지 않음. 약간 이런 건데, 자, 그렇다면 근본적인 여성의 지위 향상은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공부할 수 있고 우정을 쌓을 수 있지만 어쨌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뭐 그런 한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지. 자, 가보자. 남성과 여성들은 separately 분리돼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학교처럼. 여러분 학교 분리돼서 공부해요. 남녀공학이 아니잖아 실질적으로. 제가 그럼 여성이 하급자인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같은 자리에서 공부할 수는 없어. 할 수는 있어. 와서 가르칠 수도 있지만 분리돼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자, buffer 하면 뭐뭇을 제외하고 except for랑 같은 뜻입니다. 피타고라스의 학교에 the few women 아주 소수의 여성들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즉 이 학파에 들어와서 가입을 해서 뭐 이 학교를 다니고 여기서 그 그룹에 속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이게 절대 다수겠죠. 다수의 여성들은 were carry on with their traditional social role 그들의 전통적인 사회 역할을 수행해야만 했죠. 자, 여기 비투용법으로 나와서 의무를 표현한 거고 should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학파에 속한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같이 뭐 우정을 쌓을 수도 있었어. 왜? 지적 능력이 있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도 있었겠죠. 뭔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뛰어난 여성, 남성 같은 여성? 약간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한 평범한 여성들은 여전히 하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의 전통적인 사회 역할, 즉 학교 다닐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런 것들에 맞춰서 따라야만 했다는 거죠. 누구 입장에서도 피타고라스 학파 입장에서도 그렇죠. 자, 딱 게다가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한계가 나오고 있죠. 자, 뒷부분은 그냥 그때 당연히 피타고라스 학파에 속하지 않은 여성들은 사회 그 역할의 전통적인 관점에 맞춰 살았겠지. 그러니까 뒷부분은 놓쳐도 접근이 가능한데 학교는 다녔으나 분리해서 공부했다. 여기를 우선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게다가 두 번째 순서 배열이요. 우정이요. 누구랑 남자와 여성이 우정을 쌓을 순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brought the success together 라고 나왔는데 두 성별,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을 한데 묶는 우정은요. required, 요구했습니다. 뭘 요구했냐면 여성의 복종을 요구했죠. 친구 관계에도 약간 서열 있잖아. 특히 뭐 약간 어린 남학생들은 친구여도 누군가 약간 꼬북 노릇하는 경우 있잖아요. 가방 들어 먹어 들어야 되고 빵 사와 그럼 사와야 되고 친구는 맞잖아. 그치? 그런 거 어렸을 때 좀 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여성의 복종을 요구했대요. 애매하지? 네.
자, 친구는 맞아. 그치? 우린 같이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담소도 나눌 수 있고, 어울릴 수 있어. 하지만 여자가 뭔가 그 당시에 어떤 규칙이나 이런 걸 좀 명백히 지켜야 하고, 이런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여성을 하급자라고 생각한 거야? 그렇지는 않아. 뭔가 묘한 이런 불균형이죠. 그런데 조화로운 불균형이라고 했다? 그럼 여기서 조화롭다는 걸 뭘 기준으로 조화로웠을까? 이 사회에 동요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너무 근본적 변화 같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 그 사회의 어느 정도의 질서 이런 것들을 흔들지 않는 수준에서의 비대칭성이겠네요. 그치?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비대칭성은 뭐예요? 그 사회의 주류 사상과는 다른 관점이겠네요. 그지? 그치? 그리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 어쨌든 여성들도 그 학파의 남자들은 우리를 인정하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 비대칭성은 남녀의 차별이 존재해야 하네? 따로 공부해. 여자가 복종하래. 남자가 복종해도 되잖아. 여자가 복종해. 왜? 여자가 하급이니까. 그치? 그래서 친구면 동등해야 되는데 지금 남자와 여자가 기울어져 있죠. 비대칭성. 그래서 여기서 비대칭성은 남녀 차별이라는 점이 더 분명하죠. 맞아요? 남녀 차별이 존재는 하지만 그렇다고 여자가 여기 학파 가서 기분 나빠. 뭐 이래? 아니,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비대칭성이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라고 되지? 타협된 평등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지요? 자, 그래서 사실상 정리해보면 이 부분을 정리하겠는데, 보시면 뭔가 그 학술적이고 지적 능력이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데서 평등은 보장이 되어졌으나, 그것이 일상생활에서의 남녀의 차별까지 불리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일상의 어떤 관념적인 차이 같은 것들은 여전히 유지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왜 그랬는가라는 거에서 이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너무 근본적 혁신적 변화, 사회적 분란을 일으켜서 우리 학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면 안 되잖아요. 약간 그런 의미로 여기를 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제에 뭐라고 나오니 이게 아마 밑줄이 몇 번이지? 10번. 빈칸 문제네. 네. 그럼 여기를 함축적 의미로 나올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완벽한 근본적인 성의 폐방이나 여성 차별을 반대하진 않았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고 동요하지 않게 하려고 약간 이런 의미로 넘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조화로운 비대칭성이라는 것은요. 피타고라스가 그것을 어떻게 여기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돼 있는데 잘 보이면 how로 오고 있고요. 피타고라스는 like to think of it. 그것을 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더 way로 쓰시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익숙한 표현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 어떻게 보고 싶어 했는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it은 뭡니까? 여기서 it은 뭐로 할까? 딱 찾기가 애매하네. 여기서 여성의 어떤 존재? 그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체 여기서 딱 잡기가 애매하네라고 한 게 이렇게 불러올 만한 게 없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결혼에 그래서 근데 애매하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볼게라고 하면서 그럼 결혼 생활에 비춰서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그럼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들은 공부하고 와서 집에 가서 부인이 밥하고 설거지하는 거 도와줬다. 맞아, 틀려? 틀리겠지. 네. 그치? 자, 그래서 보시면 한 고대의 역사학자가 써놨듯이 그가 지적했듯이 피타고라스 사람들은 다음의 생각들을 held,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부인이란 자고로 집사람이란 were not to oppose their husband at all 인데요. 강조로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결코, 절대. 남편에 맞서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여전히 하고 있었죠. 왜? 내 부인은 밥하는 사람이니까. 그치 우리 학파 사람은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that 이렇게 A, B 또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고로 집사람이란 would achieve a victory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승자가 될 것이야. 자기 스스로? 아니 남편이 우월하면
우월한 남자랑 결혼한 여자가 승자지가 되는 거겠죠. If they gave in to their husband. 그들이 그들의 남편에 속할 때. 이 말이니까 그들이 남편에게 뭐 give in, 굴복하다라는 뜻이죠. 남편에게 복종할 때 진정한 승리를 쟁취하는 거지. 즉 진짜 부인. 뭐라고 하더니 현모양처럼 뭐다? 남성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기부인은 위에 obeidance에서 나와서 obey 복종하다 순종하다로 보시면 되겠죠. 물론 또 빠져야 되고요. 이해되심? 네. 자, 그래서 그들이 일상에서의 관념적 생각, 관념 혹은 문화적 수준에서는 여전히 차별적인 부분들은 존재했다. 그래서 저기 harmonious asymmetry를 좀 잡아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잠깐 나머지 문제들은 좀 봐주시면 좋겠고. 자, 여기서는 복종이라는 뜻이어서 이게 정확하긴 하나 사실상 이 사회 문화의 여성들이 뭐 그 순응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 대칭해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순응이라는 뜻에서 conformity를 쓰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서 순응은 요 맥락 있죠. 너무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까지 다 뒤흔들진 않고 일정 부분 전통적인 부분의 순응적 태도를 보였다. 피타고라스 자신 학파들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conform이란 단어, 순응하는 측면도 있었음. 이런 의미의 단어로도 활용될 수 있어서 잡아는 놓을게요. 여기서 conformity는 순응입니다. 그들의 규칙을 따랐음이란 뜻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복종의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여기서 equal은 동등한 자격이란 의미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equivalent까지 봐줄게요. 여기는 형용사예요. 아니다. 여긴 명사야. 네. 이렇게 해서 피타고라스 학파의 여성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나름의 모순이 일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넘어가서 11번 갈게요. 자, 11번은 시간 대조의 글이에요. 시간 대조라는 거는 과거, 오늘날, 오늘날과 뭐 미래 뭐 이렇게 해서 입장의 변화와 차이를 설명을 하는 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도 좀 잡으셔야 하고 첫 번째 문장부터 대놓고 나옵니다. 경력이 무엇인가? 라는 것의 정의는 are changing, 계속 변화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바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career는 직업도 있고 경력도 있거든. 근데 여기서는 경력으로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경력을 규정을 하는 것인데 규정하는 방법인데 어쨌든 표현을 경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들은 계속해서 바뀌어오고 있는데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란 뜻이니까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란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historically를 본 순간 어느 순간 today가 나오겠군이라고 생각이 이거 해요? 했어요? 그래? 그럼 넘어가죠. 왜 했지? 제가 요청드린 것은 자, 이 글은 근데 좀 쉬운 글이긴 해요. 경력의 정의가 변화하고 있다는데 여기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마다 다르다? 약간 다르다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얘를 나온 표현으로 봤을 때 뭐로 바꿀 수 있어? 지문에 나온 다른 표현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시간 대조 변화 나오고 자 여기서 프로티안이란 단어로 바꿀 수 있는데 얘는 별표 준 단어인데요. 다재다능한이란 뜻이죠. 아니야 다재다능한 아닌데 미안해. 변화무쌍한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뭔가 계속 바뀌고 변화하는 직업이란 뜻인데 여기서 변화무쌍한이란 뜻은 오늘날 어떤 사람의 직업은 이거 다른 걸로 계속 바뀌어갈 수 있고 다양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라서 여기서는 변화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양하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럼 저기서 직업의 정의는 다양하다? 통틀어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여기서는 시대적으로 변화하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커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대마다 다르다. 그래서 differ의 의미입니다. 굉장히 여러 방식으로 정의되어질 수 있죠. 약간 이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고 그 다음에 유의어 다 잡아주셨죠? 앞에도 나오거든. 앞에 유의어에서 뾰롱, 버스타일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변화무쌍한 다방면에 다재다능한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 능력을 소유하고 있죠. 이런 의미라서 그 단어가 저기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단어를 조금 더 명확하게 잡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과거의 직업은 어떻게 이동했대? 경력은 아래로? 위로? 아래로도 가? 위로만 가? 이게 중요해요. 과거에는 어디로 갔대? 위로. 아래로 가, 안 가? 잘 안 가. 아래로 안 가고 한 방에 잘려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서 경력은 곧 뭐야? 승진이죠. 경력은 곧 승진이야. upward mobility야. 자, 그럼 승진은 다른 말로 promotion. 그래서 보통 직급이 상승하다가 잘리는 거지. 그래서 사다리예요. later. 밑에 대조에서 나오죠. 자,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이동한대? 양옆, 위, 아래 가, 안 가? 가. 여기 지문에 아예 아래로도 나올 거 어디 나오냐? 위, 아래, 양옆. 그치. 여기 어버드도 가고 사이드웨이즈로도 가고 심지어 다운워드로 나가서 승진했다가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막 그런데 나 더 다닐래 막 그러면 하급을 해도 된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아니면 이런 건데 뭐 교수를 됐다가 명예퇴직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어떤 명예직이 아닌 뭐 이런 일들로 더 재취업을 하기도 하고 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시기도 하고 이렇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그렇게 되면 뭐 이랬겠지만 요즘은 뭐 저분이 저런 일도 하시네? 약간 인정받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라는 측면이 있죠. 물론 제가 드린 게 핵심은 아니에요. 어쨌든 옆으로 양옆으로 아래로 즉 여기서는 승진의 개념보다는 오늘날 경력이라고 하면 옛날의 경력은 어디까지 직급이 올라갔냐? 라는 의미라면 오늘날 경력은 얼마나 많은 직종을 두루 했는가? 너에게 몇 개의 잡을 가지고 있느냐? 약간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어떤 표현입니까? 오늘날? 가장 핵심. 인생 전체의 일련의 직업의 경험인데 그러니까 인생은 통틀어 다양한 직업의 경험. 여기서는 직종이 다양하다라고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버스타일이 정확하게 맞을 수 있죠. 다방면에 다재다능한. 이해되심? 네. 자, 그렇게 보실 수 있고 자, 그럼 옛날에 직급은 뭘로 측정 가능? 그치. 직급이 오를수록 월급을 많이 받을 테니까 오늘날은 만족감. 그래서 여기서 만족감은 정확하게 내적 기준과 같은 만족감이라든가 여기서 인게이지는 참여인데 몰입인데요. 뭔가 자신의 일에 얼마나 몰입할 수 있는가. 약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래 합니다. 쭈쭈쭈쭈쭈. 자, 그래서 오늘날 직급 경력이라고 한다면 사다리라기보다는 뭐다? 정글짐입니다. 사다리는 옛날. 정글짐이 뭔데? 너네 타본 적 있어? 자, 걔네들은 위로 올라가 안 올라가? 그치? 이렇게 위로 또 올라가지만 모두의 옆으로도 계속 이렇게 확장해 가서 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꼬맹이들 무서운 애들은 1층에서만 놀고 한 3학년 된 오빠들은 여기서 놀고 여기서 막 뛰어내리고 그러잖아. 그치? 위로 올라가서 내려오기도 해요. 정글짐과 같다. 물론 지금 옆으로 이동 가능. 이런 측면에서 정글짐이라 비유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빈칸 채우기까지 좀 정확하게 잡으셔야 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변화하다라는 건 시대적 변화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다. 여기서는 다재다능한 다양한의 의미로 보시는 게 맞다. 둘은 조금 다를 수 있다까지 잡아야 한다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12번도 했겠네? 아, 12번 나랑 했네? 네. 그러면 우선 3강으로 갈게요. 그러면 2강은 7번까지 했다고? 음소 나오는 거? 자, 우리 그럼 3강의 1번 가겠습니다. 쭈루룽. 왜? 쉬는 시간 언제 갔냐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냐? 아니야? 시작을 뭐라고 계속 시시 걸려가지고. 3강 1번은 천성과 교육에 대한 관점이고, 자, 여기서 nature는 천성, 타고난 본질, 유전적 요소인 거죠. nurture는 양육이고, 그냥 교육, 후천적인 능력의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선천적 능력이고, 즉 재능이죠. 타고난 기프트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우리 기프트가 타고난 재능을 이야기할 때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얘는 능력의 개발. 이겠죠. 자, 그럼 지문에 나온 건데 우선은 좀 대충 잡아보고 가자. 엘리트 교육, nature and nurture. 엘리트 교육, 영재 교육 받을 거야. 영재만 들어갈 수 있지 않냐? 시험 봐서 들어가잖아. 사실상. 영재교육원에 들어가려면 시험 봐서 영재가 그 점수가 돼야 돼 들어가거든요. 그럼 영재는 타고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엘리트 교육, 천성이야, 교육, 후천적 개발이야. 네, 여기서 나오는 엘리트 교육은 후천적인 거예요.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엘리트 교육의 어떤 그 엘리트 교육 뭐라고 해야 지 엘리트 교육의 한계, 아까 좀 약점, 한계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럼 엘리트 교육을 하면 애가 엘리트가 되디? 특히 우리 한국이 극단적으로 엘리트 교육의 실패의 표본인데 어렸을 때 애들 되게 똑똑하거든. 근데 대학 갔을 때 이제 한국 대학생들의 어떤 지수, 능력적 지수라든가 뭐 인적 뭐 인텔리전스의 능력 수치를 계산하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주입식 교육과 이런 것의 문제로 굉장히 창의성이나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들이 좀 급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언급한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 사회에서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고 뭔가 그 내가 태어났을 때의 어떤 나의 그 사회적 지위와 위치를 좀 극복하고 싶어. 극복하고 싶어. 자, 그러면 엘리트 교육은 한계가 있대. 이 교육으로 신분 상승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오늘날 신분 상승은 도대체 뭘로 가능하니? 응? 뭐라고? 뭐 된다? 어? 아, 뭘로 신분 상승 기회 없어? 있긴 하잖아. 로또? 로또도 오늘날 로또 하나 됐다고 서울에 아파트 못 사잖아. 신분 상승 잘 안 돼. 미국 로또 정도 돼야 돼. 응? 로또 여러 번 돼? 아, 로또를 1등 당첨돼서 그만큼 로또를 사서 뻥튀기를 해가는 거지. 야, 로또를 사서 로또를 다 사면 그 돈으로 그 회차 걸 다 사면 되겠지. 형 전국을 다 돌아야지. 아니요. 요즘 너도 알아서 뭘 알바에 고용해. 그냥 어플에다 내가 산 거 등록해 놓으면 거기서 당첨 여부터 그냥 알려줘. 근데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제 익명으로 이렇게 사야 되는.
뭐 어쨌든 저쨌든 뭐 이게 그냥 대충 예를 들었는데 뭐 그걸 또 죽자고 덤벼 들어서 이것이 현실에서 가능하냐 어떻게 이것을 확인할 것이냐 까지 갔는데 그럼 우리 그냥 맘 편하게 미국 로또 사자 했지. 미국 로또 막 몇십억 불 막 이렇게 나오니까 신분 상승 가능하거든요. 물론 외국인이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또 법적 문제가 있을 텐데 어쨌든 로또 되는 거 말고 또 이건 운빨이니까 나의 능력과 어떤 재능을 통해서 신분 상승 불가? 그치. 아이돌로 성공하려면 능력으로 개발시키면 되는 거야? 춤 되게 잘 추고 노래 되게 잘 부르면 되는 거야? 결국 장원영이랑 차은우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않니? 뭐야? 타고난 외모. 그치. 그 다음에 요즘 기럭지도 중요하잖아. 그치. 뭐 이런 거 타고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돌 아니면 요즘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키 작고 뚱실뚱실하고 못생겨도 성공할 수 있잖아. 뭐로? 그치. 엄청난 관종과 끼를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뭔가 뭐라고 해야 되니? 이렇게 아이디어? 뭐 이런 거 있으면 되잖아요. 그치? 다 이거 개발하는 거야? 유튜브 교육시키면 돼? 유튜버를 키워준 학원이 있으면 되게 잘 될 것 같지 않냐? 그치? 뭐 이렇게 뭐지? 뭘 할 건지 컨텐츠 개발시켜주고 막 훈련시키고 유튜버 교육시키는 것도 있어 요즘에. 뭐 예를 들면 그 뭐지? 뭐 말하는 법, 발성, 화법 이런 학원은 뭐 전통적으로 있었죠. 예전에는 아나운서를 교육시켰고 오늘날은 유튜버식의 그 화술 이런 걸 교육시킬 수도 있을 텐데 사실상 뭐 화술 이런 거보다 컨텐츠가 중요한 거잖아. 그거를 이제 본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 뭐 이런 걸 텐데 어쨌든 다 이런 거 보면 쟤들은 타고나는 거네. 그치? 그래서 오늘날 엘리트 교육으로 신분 상승 불가. 뭘로 가능? 타고난 재능으로 가능. 뭐 이거겠죠. 그래서 이 글이 말하는 요지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미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지문에서 사용된 거를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슬프다고? 발굴 안 된 능력이 너희들 안에 있을 수 있어. 진짜인데? 극지 않은 복권이 나에게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해서 나의 소질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거든. 근데 그런 면에서 한국 교육이 굉장히 약점이 크지. 다양한 교육과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지 않으니까. 소질을 발견하기가 어렵지. 그런 점에서.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보자. 자, 천성과 교육에 쓰디쓴 아이러니가 있는데 그 아이러니는 Words of the 20th century인 건데요. sorry, 여기까지 가는데 20세기에 천성이냐 교육이냐의 전쟁.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라는 어떤 논란에서의 쓰디쓴 아이러니는 다음과 같습니다. 뭔데요? 세상은요. 자, 그리고 대절의 주어가 수식받으니까 빨리 닫아야지. 여기 세상은 nurture, 양육과 교육이 모든 것이다 라는 세상이요. 자, 뒷문장 완전합니다. 관계 부사로 설명을 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훈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대요. 이것은요, horrible more cruel, 훨씬 더 잔인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20세기의 교육과 천성에 대한 전쟁에서 주된 논쟁, 그러니까 주된 주장, 맨 주장과 주류는 뭐예요? 인간은 교육을 통해 발전할 수 있고 신분 상승할 수 있고 그들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야. 그치? 그치? 이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근데 20세기가 그랬다니까. 근데 이런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사실상 더 어떻다? 끔찍할 수준으로 더 잔인하더라라는 것이 20세기 천성과 교육의 논쟁의 쓰디쓴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러니라는 말 자체에서 20세기에는 뭘 강조했다? 여기 교육을 강조했고 하지만 이것이 더 쓰디쓰다니까 사실상 교육은 의미가 없고 타고나야 한다더라 라는 걸 보여주는 쓰디쓴 현실이요. 네. 아이고 또 못 던져 미안. 갖다 줘야지 그냥. 자, 근데요 그것은 잔인해요. 뭐보다 잔인해요? 그런 거보다 잔인해요. 뭐요? 어월드요. 요거 받은 거니까 단수로 가 있는 거 보이시죠? 어떤 세상이요? 타고난 재능이 본성이 사람들을 그들의
그 한계, 약점을 도망가게 해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보다 더 잔인합니다. 근데 그들의 타고난 재능은요, 그들 자신의 능력을 통해 그들의 그 신분적 한계, 약점, 이런 것들에서부터 도망갈 수 있을 거야. 그럼 타고난 재능이 없으면 안 돼. 이거 너무 슬프잖아? 근데 오히려 교육을 통해서 너가 너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회가 더 잔인하다고요. 됐지요?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는 맥락상 디스어드밴티지는 그들의 처한 신분적 한계와 그들이 타고난 신분적 한계나 그 환경의 어떤 약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즉 여기서 말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으로 극복 불가능하더라 라는 얘기를 이미 끝난 거예요. 여기서 문장에서.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부터 잠깐 미안. 띠리리링. 자, 여기가 지금 그냥 감탄문 정도로 지금 온 거거든요. 그래서 주어를 여기로 잡으시는 게 좋고요. write people off 라고 돼 있는데요. 자, 여기서 write off라고 하면은 그냥 뭐 그 글을 사람들을 써 내려간 건데 되게 멀리 써 내려갔다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여기 단어를 사람들을 업신여기다, 무가치하게 보다 뭐 이런 의미고 유의어 잡으셔야 하는데요. disregard 그들의 가치를 무시하다, 간과하다의 dismiss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특히 얼마나 좀 역겨운가, 얼마나 끔찍한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무가치성 이건데 여기까지 보고 가자. 그럼 왜냐면요 그들이요 누구? 이 사람들이요 were born in slum 빈민가에서 태어났죠. 이거 뭐예요? 태생이죠. nature. 타고난 근데 여기서는 그들이 슬럼가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개인의 그 탤런트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 부분 있죠. 그들이 슬럼가에서 비록 태어났고 and were persecuted by indifferent parents. 자, 무관심한 아이들의 교육에 무관심한 부모에 의해서 자라졌다. 라는 것으로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born in Islam과 indifferent fostered 이게 disadvantage라고 보면 돼요. 그의 태생적 한계요. 자, 근데 여기서 슬럼가에서 태어났다라는 거는 그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타고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무관심한 부모에 의해서 자라졌대, 양육되어졌대. 그러니까 키워졌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건 널처로 보기가 쉽잖아요. 근데 여기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얘를 봐야 돼. 무관심한 부모라는 거는 아이를 개발시키고 훈련시키고 아이의 장점을 이끌어내 주는데 무관심한 거거든. 자,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여기서도 네이처로 보셔야 합니다. 더 타고난 그의 사회적 신분이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는 너무 끔찍한 일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럼 이건 누구의 생각이야? 양육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견해인 거죠. 그치?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 잘 배우면 돼. 라고. 자, 그래서 사회는 말이지요. 묘사가 되어졌는데요. PP예요. 어디에서? 이 허슬러 씨의 New Worlds라는 이러한 글에 묘사되어져 있는 사회는 is usually mistaken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는 보통 take가 그냥 나온다고 보면 이것을 저거라고 여기다 보다라는 뜻이지. 그래? 자, 근데 여기서 미스테이크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를 저거로 보는 건데 잘못보다 오해하다이고요. 얘의 세트 동사는 mistake A for B 이렇게 씁니다. 오늘날의 사회를요. 이렇게 오해하곤 해요. 어떻게 오늘날 사회가 이렇게 오해되어지는 거야, 소리. 뭐라 오해되어지냐면요. One of fatalistic genetic determinism 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fatalistic이라고 하면 치명적인 또는 여기서는 운명론적인 이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치명적인 운명적 결정론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치명적, 운명적 결정론. 그래서 이거 자체를 그냥 여기서는 운명론적 유전자 결정론이라고 해놨어요. 즉 유전자가 결정을 하는 거야? 그냥 타고난 거야? 그래서 오늘날의 사회를 유전자가 결정한 사회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그거에 의해서 사실상 결정돼 있는 거야? 안 돼 있는 거야? 안 돼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오해를 하곤 하죠. 라고 이렇게 묘사를 해놨죠. 근데 실제로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이 사회는 이런 사회 아닙니까? 라고 이 사람의 것을 비판하겠다라는 거죠. 하지만은요, it is the very opposite. 그것은 사실 to this day, 오늘날 현실은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즉, 이 사상은요, 지금 오늘날 어떤 세상인데요? 외열한 세상이요. 설명 가는데 관계 부산의 뒷문장 완전할 거야. 초기 교육이요. 누구에 대한? 엘리트들을 위한 그러니까 영재, 타고난 영재와 재능을 가진 아이들에 대한 초기 교육은 말입니다. Procedure on pairs advantage. 목적어까지 이렇게 가서 문장 완전하게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문장은 it is the very opposite. 사실은 정반대예요. 끝. 뭔 소리야? 정반대는 이런 세상이라는 거야. 요즘은 이렇게 뒤에서 동격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엘리트들을 위한 초기 교육은 불공정한 이점을 처리해 갑니다. 진행시켜 갑니다. 라는 뜻이고 여기서 프로시저는 뭐 가공하다, 뭐 처리하다 뭐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놨냐면 낳고 있다, 초래하고 있다로 해놨네요. 프로듀스였네. 미안. 만들다. 자, 그래서 불공평한 이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불공평한 문제를 낳고 있다는 거죠. 누가? 엘리트 교육이. 근데 여기서 엘리트 교육은 왜 하는 거야, 사실상? 그의 타고난 재능을 개발하는 거야? 아니면은 그의 천성과 타고난 능력과 무관하게 능력을 개발시켜 주는 거야? 제가 아까 여기서 영재, 제가 아까 말한 영재는 머리도 지워. 엘리트를 위한 초기 교육은 타고난 재능을 발현시켜주는 거야? 아니면 그 아이들을 더 나은 인재로 키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후천적인 거야? 선천적인 거야? 후천적인 거죠. 그래서 타고난 그의 신분이 아니라 엘리트들은 교육을 통해 교육을 통해서 어떤 것도 개발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심?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면 사실상은 자 봐봐봐. 그럼 내가 타고난 재능이 없어. 그치? 그 똑같은 균형 상태인 거야. 그래서 교육을 잘 시키면 재능이 없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성공할 수 있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엘리트 교육을 강조하는데 20세기는 근데 사실상 엘리트 교육이 불공평한 이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근데 현실에 이 교육과 양육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면은 타고난 재능과 운명이 이 사회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양육을 강조하는 건데 그렇다면 운명과 재능이 차별적 요소인 거고 교육과 양육이 평등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교육과 교육이 평등을 강조합니까? 평등을 강화시켜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정반대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헉슬리가 묘사한 오늘날의 사회가 뭔가 운명론적 유전자 결정론이라고 흔히 오해하고 있으나 사실상은 양육을 통한 엘리트 교육을 통한 불평등 조장의 사회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서 unfair advantage가 들어가는 게 맞고 물론 이 앞부분에서 이렇게 바로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뒷부분과 잘 연결해 가셔야 하는데 다행히도 말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 하지만 이거는 극복 가능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행히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아니면 우리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어가 나오거나 그러니까 즉 이런 관점에 속아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가 나오거나
자, 여기서 사실상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 뭐에 대해서 알고 있냐면 대절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목적어 여기 나옵니다. 근데 뭐로부터? 이런 글로부터 알 수 있는데 그레고리 클럭이라는 경제학자의 논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죠. 즉 위에 같은 잘못된 견해나 오해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책 자체를 언급했으니까 이러한 입장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입장들도 있다라고 하면서 대조되는 또는 경합하는 입장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상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엘리트들은요. 리그레스 하면은 자 우리가 이 단어는 낯설 수 있는데 이 단어는 여러분이 익숙할 거야. 프로그레스가 무슨 뜻이에요? 진보하다, 발전해 가다죠. 그럼 여기 접두 다 잘 보시면 프로는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해 가다. 리는요. 뒤로 가다인 거죠. 그래서 얘의 딱 정반대의 말인 거고 후퇴하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후퇴하다라는 거는 퇴보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사실상 엘리트들은요. 여기서 이 단어가 아마 별 처리해서 안 줬나? 별 줬나요? 이게 좋네요. 다행히. 자, 여기서 inexorably 하면 가차없이 라는 뜻입니다. 즉, 뭐라고 되지? 냉혹하게 뭐 이런 뜻이에요. 가차없이 퇴행해 갑니다. 어디로 퇴행해 가? 요 수준으로 퇴행해 가요. 그래서 목적지입니다. 여기서 me는 그냥 평범한 사람. the mean. 진짜 평범한 사람, 평균치. 엘리트들 교육을 초기에 잘 시켜놨거든? 근데 사실 엄청난 속도, 가차없이 대체로 다 평균 수준으로 후퇴하더라고요. 그럼 엘리트 교육 효과 있어 없어?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엘리트 교육은 후퇴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행히도 우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대. 이게 뭔 소리야? 조기에 엘리트 교육 받은 애는 불평등한 이점을 장악해서 얘네가 사회를 다 장악할 가능성이 높거든. 엘리트 교육 받은 애들이. 근데 다행히도 뭐야? 받아봤자 커서 평범한 우리 같은 애들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효과 없더라. 네. 자 그런데요 sending their children to elite preschools 어렸을 때 뭐 유치원이겠죠. 조기 엘리트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효과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그대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richest of the rich in a city like New York. 뉴욕만큼이나 아주 부유한 곳에 부자들의 가장 부유한 자들은 can do little to make up for their children's ancient mediocrity 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서 mediocrity 할 때 요 자체가 중간이란 뜻이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전적 뭐야? 평범함, 평균치인 거죠. 그들의 유전적 평범함을 make up for 하면 보상하다, 상쇄시키다, 보충하다, supplement란 뜻이에요. 자, 엄청 부자들이 아주 어렸을 때 엘리트 교육 시켜가면서 그들의 아이들의 타고나지 않은 재능이니까 유전적 평범함을 상쇄시키고 보충시키기 위해서 돈을 엄청 써붓거든요. 효과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do little 여기서 can do little이니까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죠.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재능을 발전시키기, 그러니까 평범하게 태어난 것을 선천적 재능이 없음을 보상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효과? 없어요. 다행이죠. 부자여도 재능이 없고 엘리트 교육 막 시켜가서 교육을 통해서 그들을 상층으로 올려보내려고 해봤자 효과는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getting little opportunity. 거의 기회를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럼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건 뭐야? 우리 집이 정말 지극히 평범해서 어렸을 때 엘리트 교육 못 받았어. 자, 그랬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 얘랑 엄청난 돈을 쓴 얘네랑 이것이 unfair advantage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엘리트 교육 자체가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지만 다행히 효과는 없더라. 다행이에요.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고. 자, 그러면 조기 교육 받지 않아. 아주 평범한 애야. 평범한 교육을 받았어. 근데 brilliant kids from the slum. 빈민가 출신의 뛰어난 아이가 있다고 해보자. 그럼 얘는 재능 가진 애야? 양육받은 애야? 재능 타고난 애죠. 다행.
타고난 재능, 탤런트와 기프트를 갖고 태어난 아이는 can make it big. make it 하면 해내다 성공하다인데 big이니까 대성하다. 이 말이죠. 대성할 수 있습니다. flourish, thrive로 보셔도 돼요. 따라서 사실상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nurture, 교육으로 가능하다 안 하다? 안 하다. 교육은 다 똑같다. 그런데 똑같은 교육 받더라도 엘리트 교육 자체가 엄청난 그 한계를 극복해 주진 않겠으나 어쨌든 이 글에서는 교육이 평등하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교육이 평등하지 않다. 어떤 신분을 타고났느냐에 따라 교육의 질이 많이 다르다라는 걸 비판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여기에서요. 여기서요. 그래서 20세기에 교육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타고난 재능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지는 걸 굉장히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상 교육을 강조하는 이 세상이 더 끔찍해. 그리고 태어났을 때마다 엄청난 교육의 불평등을 낳고 있잖아. 기회가 평범해? 안 평범해? 출발부터가 달라. 어디서 태어났냐에 따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교육의 강조가 더 끔찍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분적 한계들을 뭘로 뛰어넘을 수 있어? 그나마 타고난 재능으로는 뛰어넘을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재능과 소질을 타고난 천성을 통해서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평등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거 옛날에 신분, 타고난 신분이 그 사람의 그 사회적인 역할을 결정했던 옛날 계급사회의 계급사회 때문에 우리 네이처와 널처의 논쟁이 있지만 사실상 오늘날 널처의 차이는 너무 극명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는 글이었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 잘 넣으셔야 돼요. 타고난 재능이 사회적인 이동의 친구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이동은 뭐예요? 신분 상승을 말하는 거고 자신의 어떤 경제적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소셜 모빌리티는 어떻게 보면 escape their disadvantage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정확하게 과거의 이런 관점을 비판하고 있으나 차라리 이 관점을 통해 우리는 사회의 나의 약점을 탈출해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글 있나요? 이게 솔직히 맞지 않니? 그치?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다른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네. 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 부의 그 지금의 불평등에 대한 요 부분이 사실상은 오히려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을 한 거라고 여러분은 잡으셔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평범해지다, 후퇴하다, 리그레스 요 단어의 유의어가 앞에 쓰여져 있는데 요거에서 요부도 좀 잡아는 놉시다. degenerate 하면은 퇴보해 가다 이런 의미로 보셔야 하고 맥락상 deteriorate 하면 얘도 상황을 악화시키다인데 능력을 퇴화시키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앞에 써 있어서 그냥 둘게요. 그리고 여기 평범함, 유전적 평범함 여기서 네이처의 의미에서 여기서 네이처는 타고난 재능이나 탤런트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여기서는 타고난 평범함인 거죠. 근데 이것 단어도 알고 계시는 게 좋겠고요. 유의어에 안 써 있네요. 유의어에 써 있을 텐데. 안 써 있네요. 지극히 평범한이란 뜻이에요. ordinary 하면은 평범한 사람이란 뜻이니까 ordinariness. 그래서 이거는 그냥 추상적 명사 같은 거에 평범함이야. 평범함.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뭐 ordinary 평범한 사람이라는 표현들로도 활용해서 쓸 수는 있겠죠. 네. 더 가고 싶은데 가면 안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사회 신분 상승의 허들은 뭐야? 허들은 그 뭐지? 장애물이란 뜻이지? 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야. 에이씨.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신분 상승의 허들, 장애물, 롤스백, 뭐 이런 거. 이건 사실상 뭐야? 재능의 허들이야? 교육의 허들이야. 뭐가? 여기가 A, B. 사실 천사. 그치. 이게 맞죠. 이 사람의 입장은 맞아요. 사실상 미안. 디스파이트를 넣었구나. 제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야 이거? 미안. 제가 허들 장애물을 넣어야 돼. 장애물을 보통 교육학자들은 대체로 저쪽. 그러니까 여기서 비판하는 입장은 뭐라고 보니? 재능이라고 보는 반면 실제로는 뭐가 장애물이다? 다들 아, 제 잘못이죠? 장애물이 뭐냐고. 사실상 교육이 장애물이에요. 이거죠. 그래서 이 입장 재능이 불평등해라고 보는 사람들 보면서 재능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사회를 어떤 아이의 능력을 개발해야 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교육이 더 불평등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신분 상승이나 자신이 타고난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에서 교육이 더 장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에요. 그치 맞지? 저는 지금 허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네, 나 다시 잘 써서 해야지.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다시 잘 정리해보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말에도.